말을 탄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숨막히는 순간, 칼날과 창이 부딪히고 말이 이빨을 드러내며 날뛰는 장면. 그 격렬한 광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붓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기아리 전투는 다빈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 뒤 피터 폴 루벤스가 남긴 모사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인류의 걸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까요? 1503년 피렌체. 르네상스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다빈치를 불러들입니다. 주제는 1440년 6월 29일에 벌어진 앙기아리 전투. 피렌체 동맹군이 밀라노군을 꺾고 토스카나의 지배권을 지켜낸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피렌체는 이 영광을 벽화로 남기려 했고 그 임무를 다빈치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전투의 혼돈과 광기를, 인간과 짐승이 뒤엉킨 그 숨막히는 한순간을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 작품을 통해 시각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엄격한 구도에서 벗어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과 격렬한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의 구상은 전투의 핵심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병사들의 절규가 그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생생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과 인간의 근육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고, 이를 통해 작품에 전례 없는 리얼리즘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 벽화가 단순한 승리, 기념화를 넘어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폭력성을 성찰하게 하는 예술적 메시지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피렌체 시민들은 다빈치의 이러한 비범한 구상과 열정에 기대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겪게 될 난관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기존의 프레스코 기법을 거부했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은 젖은 석회 벽에 안료를 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작업해야 하고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생생한 색감, 더 극적인 표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법을 고안합니다. 고대 로마의 회화 기법 중 하나인 엔카우스틱 방식을 참고하여 왁스와 기름을 섞은 안료를 사용하고 뜨겁게 달군 불로 벽을 덮인 뒤 색을 입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에선 빛나던 실험이었지만 베키오 궁전의 두꺼운 회벽 앞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습한 벽은 안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물감은 흘러내리며 번져갔습니다. 다빈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요하게 고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림은 망가져갔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작업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물감은 벽에서 떨어져 내렸고 색은 바래고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전을 조롱했고 결국 완성되지 못한 작품은 몇 년 지나지도 않아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이 미완의 대작은 다빈치 예술 인생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그의 천재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끊임없는 실험 정신과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키오 궁전의 회의실에 다빈치의 그림과 함께 또 다른 거장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가 나란히 그려질 예정이었으나 다빈치의 실패와 미켈란젤로의 로마행으로 인해 두 거장의 경쟁 구도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되어 피렌체인들에게는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목격자들은 그 미완성의 벽화 속에서 경악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투의 소용돌이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미술사가들은 이 작품을 다빈치 예술 인생의 최고봉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르조 바사리는 그의 저서 미술가 열전에서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를 가장 웅장하고 완벽한 작품으로 칭송하며 다빈치의 벽화를 우아한 아름다움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 전쟁의 공포와 광기를 얼마나 생생하게 구현했는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다빈치의 이 미완성 벽화를 연구하며 원근법과 해부학적 지식, 그리고 전투 장면의 구도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기억과 일부 스케치,
그리고 후대 판화가들의 복원이 이어졌고 마침내 17세기 플랑드르의 대가 피터 폴 루벤스에 의해 우리가 아는 앙기아리 전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루벤스는 다빈치의 스케치와 다른 모사화들을 참고하여 이 걸작을 유화로 재현했습니다. 네 마리 말과 기병이 뒤엉켜 싸우는 장면, 칼과 창, 이를 드러낸 말의 눈빛. 이 작품은 루벤스 특유의 역동적인 필치와 풍부한 색감으로 원작의 에너지를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루벤스의 모사화는 다빈치 원작의 웅장함을 짐작게 하지만 그 오리지널리티와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루벤스 외에도 다른 화가들이 다빈치의 스케치나 다른 사람들의 모사화를 바탕으로 여러 버전의 앙기아리 전투를 그렸지만 그 어떤 것도 원작의 명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루벤스의 작품은 다빈치의 사라진 걸작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원작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빈치의 원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흥미로운 단서는 16세기에 남겨졌습니다. 또 다른 거장 조르조 바사리가 팔라초 베키오의 같은 벽에 새 벽화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1563년 바사리는 피렌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살롱의 벽을 장식할 새로운 작품 마르시아노 전투를 그렸습니다. 이 살롱은 피렌체 공화국의 심장부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공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는 다빈치의 그림 위에 곧장 덧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얇은 벽을 하나 더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벽화를 남겼습니다. 바사리가 세운 벽과 다빈치의 그림이 그려진 원래 벽 사이에는 약 3cm의 좁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벽을 두 겹으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그는 다빈치의 작품을 지우는 대신 그 뒤에 감춰 보존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바사리는 열렬한 다빈치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저서 미술가 열전에서도 다빈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감히 다빈치의 걸작을 훼손했을 리 없다는 추측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는 다빈치 작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후대를 위해 작품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단순히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바사리의 예술적 양심과 다빈치에 대한 존경심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의 엔지니어이자 미술사 연구자 마우리초 세라치니가 이 수수께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레이더 탐사와 적외선 장비를 동원해 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사리의 벽화 뒤에 실제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바사리가 새로운 벽을 세웠다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빈치의 그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라치니는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모델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집요한 탐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이 미스터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고 마침내 2012년 이탈리아 마이너스 미국 합동 연구진을 이끌고 작은 구멍을 뚫어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는데 성공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다빈치가 다른 작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안료 성분이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 등 다빈치의 대표작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물감과 붉은색, 갈색 물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서 발견된 검은색 물감의 망간 및 철 조합이 다빈치의 그림에서만 나타나는 조합과 일치한다는 세라치니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다빈치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화학적 조성으로 그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벽 뒤에 다빈치의 흔적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수백 년간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다빈치의 걸작이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환호는 곧 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사리의 벽화를 훼손하면서까지 다빈치를 찾아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피렌체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술계 또한 분열했습니다. 바사리의 마르시아노 전투 역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었기에 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벽화가 아니라 피렌체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문화보존단체들은 바사리 작품의 훼손을 우려하여 조사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존하는 작품을 훼손하면서까지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작품을 찾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예술사학자들은 세라치니의 발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안료 성분이 르네상스 시대 작품 대부분과 일치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정 안료 성분만으로 다빈치의 작품임을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존재가 확실하지 않은 앙기아리 전투. 벽화를 찾으려다 멀쩡한 다른 벽화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가치 논쟁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의 윤리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발굴은 중단됐고 다빈치의 원작은 여전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팔라초 베키오의 벽 어딘가에는 다빈치의 그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수백 년 전 이미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딜레마는 예술 보존에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의 걸작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걸작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인류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빈치의 명성 앞에서 바사리의 작품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예술계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단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사리가 그린 벽화 위에 적힌 작은 글귀 체르카 트로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이 문구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그려져 있어 마치 숨겨진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바사리가 의도적으로 남긴 암호라 주장합니다. 다빈치의 그림은 벽 뒤에 숨겨져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문구는 단순히 바사리의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를 넘어 다빈치의 작품을 향한 후대 예술가들의 깊은 존경과 갈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사리가 다빈치의 작품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문구가 단순한 표어일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원작은 환영처럼 역사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라치니의 발견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바사리의 벽화를 훼손하지 않고는 다빈치의 그림을 온전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발굴 작업은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비파괴 검사 방법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지만 언제쯤 이 미스터리가 풀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앙기아리 전투는 단순한 한 점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빈치의 집념과 실패, 그리고 후세 인류의 끝없는 탐구심이 만들어낸 미스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가의 한계 도전, 기술적 실험,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술품이 겪는 훼손과 보존의 아이러니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두 거장, 다빈치와 바사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루벤스의 모사화뿐이지만 진짜 걸작은 어쩌면 여전히 그 벽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인류가 그 비밀을 밝혀낼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작품은 영원히 벽 속에 묻혀버린 채 전설로만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예술 애호가와 역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사라진 걸작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위대한 존재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